선생님, 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부모님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한다하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감정교육, 이제부터는 더 넓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게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반에서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마음가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대체 이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반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방대한 프로그램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활동이나 어떤 놀이를 준비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각 원에서는 어떤 특색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숲교육을 한다든지 예술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는 몬테소리를 한다든지 감성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등등등등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특색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신 원에서 특색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확률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원 자체에서 특색으로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무적으로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연간이 짜여져 있겠죠. 하지만 나는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저 선생님처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특색으로 정해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연간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 지속적인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프로그램은요, 두세 번에서 절대 그런 교육적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어떤 물건을 팔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광고를 때린다든지 또는 이제 마케팅을 잘 해서 내가 마케팅을 한 효과에 대해서 한두 달 내에 아마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렇지만 교육의 파트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어떤 파트보다 가장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어떤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꾸준히 인풋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티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에 그게 완전히 폭발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는 개인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꾸준히 하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플러스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죽이 되지 않도록 밥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만들면서 꾸준히 실행력을 발휘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것이 6개월 정도 지나면 정말 효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효과가 드러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우리 반에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은 정말 간단해요.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느냐, 이것이 정말 관건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비슷한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요, 어떻게 매일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노출시킬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멈추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멈추시고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을 매일매일 노출을 자주 시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오전에 아이들하고 모이면 오늘의 감정 단어 배우기, 그 다음에 귀가 시간에는 오늘의 감정 단어 배운 것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그 다음에 감정 퀴즈,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이죠. 9살 마음 사전을 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 책에는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감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그냥 뽑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감정 설명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그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간단히 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나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는 어쨌든 이 감정책을 보면서 대부분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가 시간에는 이 감정, 오늘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워라는 감정을 배웠잖아요. 그럼 기가 시간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오늘 우리 어떤 감정 배웠었지? 하면 아이들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들아 혹시 너희들 중에 부끄러운 감정을 느껴보았던 친구 있을까? 한번 나와서 이야기해볼 친구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각각 부끄러운 감정 느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날 감정이 미안해. 그러면 미안한 감정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명의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의 아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이 상황에서 미안한 감정을 느꼈었는데 저 친구는 저 상황에서 미안한 감정을 느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무진이는 언제 뜨끔한 감정을 느꼈었어? 언제 저 동생이 썼는데 그걸 엄마가 친구들한테 다 말해줘서. 아, 진짜 뜨끔했겠다. 무진이가 동생이랑 언제 싸웠었는데 엄마 친구들을 만났을 때, 맞아 무진아? 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 엄마가 무진이랑 동생이 싸운 이야기를 했을 때 무진이 마음이 뜨끔했대. 헉, 맞아. 자기가 뭔가 내가 뭔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이야기했구나. 네. 그래서 무진이가 뜨끔했대. 무진이가 뜨끔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데 선생님도 무진이 같으면 그때 뜨끔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또 이야기 해볼 친구 있을까? 무진이가 골라줄래? 언제 할머니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갔는데 동생도 갔었는데 근데 할머니가 나보고 앞에서 노래하면서 춤추라고 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어?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쑥스러웠는데 그 다음 일은 어떻게 되었어? 그랬을 때 할머니가 쑥스러워? 그럼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어. 아, 할머니가 어떻게 감정을 알아차리셨지? 준우가 혹시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차리셨어? 아니요, 저가요. 우리 아빠요 원래 핸드폰으로 계속 감정 같은 거 못 보거든요. 근데 그걸 할머니한테 이거 알려줬어요. 아, 뭐라고? 할머니한테 쑥스러워 말해줬어요. 아, 말해줬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쑥스러워? 그럼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준우 기분 어땠어? 좋았어요. 그래서 진짜 안 했어? 네. 그랬구나. 안 하고 싶었던 거 맞아, 준우야? 근데? 네. 그랬구나. 준우 표현을 잘한다 봐. 준우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항상 어른들이 이렇게 준우의 마음을 잘 알아주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이야기해볼까? 준우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하는 감정 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저희 반에는 이런 어떤 궁금이 상자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유치원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던 걸 제가 주워왔거든요. 네, 이걸 활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카드를 뽑죠. 뽑아서 지금 제가 실망스러운 감정이 나왔는데 이거를 퀴즈로 내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어떤 감정인지 맞춰보는 퀴즈 놀이를 했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하루에 3번 노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말 제가 하기 싫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꼭 해야 돼 하는 아까 1번 항목 있죠? 마음가짐을 굉장히 이제 잡고 매일매일 아이들한테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프로그램 활성화와 관련한 두 번째 질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예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제가 드린 첫 번째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과 이 두 번째 질문은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번 노출이 잘 되었을 때 아이들이 2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흥미를 많이 갖게 됐느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감정 퀴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들은 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감정 퀴즈를 좋아했을까요? 전 아직도 그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떠올라요. 저게 도대체 뭘까? 난 하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곤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보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3주 동안 감정 퀴즈를 그때그때 맞출 때마다 스티커를 하나씩 줬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보상에 대한 선생님 각각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알아서 각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 맞게. 네, 어쨌든 저는 3주 동안만 딱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딱 끊었는데요. 제가 3주가 되는 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감정 퀴즈를 맞춰도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스티커를 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선생님 보니까 너희들 이제는 스티커 없이도 이 감정 퀴즈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건지 알게 된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티커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맞추고 싶은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참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무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왜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생님 전 이제 감정 퀴즈 너무 재밌어요. 스티커 안 줘도 저는 맞출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2, 3주 동안 저하고 함께 하면서 재미를 느꼈기 때문이겠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 3주 동안은 여기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제가 퀴즈를 계속 냈어요. 몇 개씩이요, 하루에. 그런데 2, 3주가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나도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도 내볼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오면 얘기를 못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감정 자체가 이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명씩 정도 나와서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저는 하나도 퀴즈 안 내고요. 아이들끼리 맞춤 친구 나와서 퀴즈 내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로 진행한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아이들이 퀴즈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제가 조금 녹음한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잘 때 형하고 엄마가 자꾸 붙어서 자니까 이런 감정이 들었어. 이런 감정이 들었어. 여자친구 불러줄래? 여자? 효원이? 딩동댕! 아닌가? 아니야. 비슷한 거야. 답답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선우가 지금 퀴즈 낸 거는 다른 감정이었어. 김주환! 불편한! 딩동댕! 딩동댕! 그러면 내일은 주한이부터 퀴즈를 내도록 할게. 알겠지, 주한아? 네, 좋아요! 만약에 눈물방에 쉬러 들어왔는데 그때 쉬러 온 친구가 한 명이었고 슬퍼서 들어온 친구도 한 명이었는데 그때 나는 쉬러 들어왔는데 한 명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도 쉬러 들어왔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계속 친구가 자기 먼저 들어왔다고 계속 말할 때. 남자친구? 너무 잘 이야기해주는데? 주한이. 답답한. 아니야. 답답한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채윤이가 설명한 그 감정은 아니었어. 그 다음에 여자친구 해볼까? 효원이. 억울한? 딩동댕! 오! 잘 맞췄다. 딱 알아맞혔네? 네,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나요? 정말 별거 아니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렇게 문장을 구사하고 이렇게 퀴즈를 내기까지가 사실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감정을 뽑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나온 감정을 뽑아가지고 실망스러운이 나왔네? 또는 억울한이 나왔네? 이렇게 딱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퀴즈를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감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퀴즈를 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정도 퀴즈 내기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반은 이렇게 이 감정통에서 뽑아서 하는 퀴즈, 언어로 내는 퀴즈를 하다가 나중에는 몸으로 내는 퀴즈를 또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나와서 이제 뽑아서 만약에 미안한이 나왔다. 그러면 이 미안한 감정을 말 안 하고 몸으로 막 표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막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표현을 한다든지.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 했을 경우엔 저랑 둘이 작전을 짜서요. 문제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또 공감 퀴즈를 내고 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요즘엔 이제 공감에 대해서 저와 이야기를 좀 많이 꽤 나눈 상태고, 그래서 어떤 공감 퀴즈를 제가 내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한 2번 정도밖에,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 그 효과가 드러난다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공감 퀴즈에 대해서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 굉장히 방대한 범위인데, 여기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아이들한테 어떤 활동이나 어떤 놀이를 계획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